그러면 손실보상의 절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다 법규 시간에 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1번 토지가 있었고 2번 토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결정이 난 도시계획 시설, 도로 확장 사업이래요. 그래서 도로 확장 사업이라 가지고 이게 도로선이에요. 도로, 구역선, 편입선입니다. 예, 편입선. 예를 들면 이게 즉 여기까지 도로를 확장해 버리겠대요. 확장을. 그럼 지금 여기가 편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가 편입지잖아요. 편입지. 이렇게 일부가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일부가 편입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있었는데 1번 토지, 2번 토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산업단지를 조성해 버리겠대요. 산업단지를. 그럼 산업단지 여러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대가 완전 다 편입이 돼 버린 거예요. 다 편입이 돼 이렇게. 다 편입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 편입일 수도 있고 이게 전체 편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럴 때 어떤 보상 절차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진행을 하느냐. 그 보상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상액을 산정하는 우리 감정평가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아시겠죠? 그러면 결국 이렇게 편입이 됐을 때 그러면 보상 대상을 확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토지 물건 조서 작성이 있어요.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합니다. 즉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토지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세목고시라고 그래요. 세목고시를 해요. 세목고시. 고시를 한다는 얘기죠. 즉 세목을 고시해서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가지고 일단은 뭐 여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이사이에 어떤 절차론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굵직한 것만 써놨는데 제가 그냥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토지 물건 조서를 작성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소유자가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그럼 소유자가 맞구나. 빠진 거 없구나. 여기 뭐 빠졌다. 저기 계집이 빠졌어. 견사가 빠졌어. 저기 우물이 빠졌어. 아, 빠졌군요. 가서 확인해서 있으면 다시 넣겠죠. 그리고 조서가 다 작성이 되면 이제 보상 계획을 공고를 해요. 공고. 이제 공고 열람이 같은 의미예요. 공고를 하면서 이 열람이라는 것은 작성을 이렇게 했으니까 와서 열람을 하셔가지고 뭐가 빠진 것들이 있으면 다시 이의 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열람하면서 빠졌다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에 한마디로 보상계획 공고를 열람하겠죠. 공고 및 열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사업시행자가 이제 의뢰를 합니다.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사업시행자가 의뢰를 해요.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겠죠. 그럼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저희들이 보상액을 산정할 거 아닙니까? 보상액을 산정하겠죠? 그럼 보상액을 산정하면 지금 책에 있는 굵직한 거고 좀 틀리니까 좀 일련의 어떻게 보면 현업적인 말씀 드린 거예요. 감정평가를 의뢰하면 보상액을 산정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다시 주겠죠. 자, 보상액이 다 산정이 됐습니다. 받으십시오. 감정평가서를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면 이제 사업시행자가 다 받은 걸 가지고 소유자별로 싹 정리를 하겠죠.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하겠죠. 네, 소유자한테 보상액을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면서 동시에 바로 뭐를 하는 거예요? 협의를 시도해요. 협의. 네, 보상 협의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협의라고 쓸게요. 보상 협의를 시도하는 거예요. 자, 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이 이게 나왔습니다. 저희한테 토지 지작물, 즉 그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권을 저희한테 다 주시겠습니까? 이 금액으로.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금액을 받아보고
생각을 하겠죠. 야, 잘 나왔네. 그래, 이 기회에 그냥 처분해버리자. 가져가십시오. 즉, 협의에 응할 수가 있겠죠. 협의에 응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협의에 응해버리면 바로 이제 뭡니까? 보상액을 받고 사업 시행자에게 자기의 재산권을 다 넘겨주면 되죠. 이제 등기를 갖다 넘겨주면 돼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끝. 종료가 되겠죠. 그런데 뭐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협의를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야, 이 금액으로는 말도 안 돼. 그렇죠? 협의를 안 해주면 이제 여기선 협의가 돼버리면 종료가 되는 거죠. 종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협의를 안 해줬어요. 협의를 안 해주면, 자, 이거는 법규 시간에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없고 그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사업 인정 후 협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인정 고시를 지금 받은 거예요. 받았습니다. 그럼 사업 인정 고시를 받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면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사업은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 게 바로 사업 인정 고시예요. 이 사업은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너에게 강제로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준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의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냥 어때요? 사업 시행자가 조용히 가서 선생님 우리 한번 잘 좀 해보죠. 그죠?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냥 이 금액으로 좀 해주세요. 싫어, 안 해줘.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그렇군요. 어쩔 수 없군요. 이 사업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시급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응하시지 않더라도 저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바로 수용 재결을 신청하겠습니다. 수용이란 말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수용. 그죠? 그럼 수용 재결을 신청을 했어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누가 개입을 하느냐? 물론 사업 시행자가 이때는 주체였어요. 보상의 협의도 사업 시행자가 주체였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수용을 들어갈 때부터는 사업 시행자는 그냥 일종의 그냥 돈이 나오면 그냥 돈만 지급하는 사람의 역할이고 이 땅을 갖다가 과연 수용할지 말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것은 그건 지방토지 또는 중앙토지 줄여서 토지수용위원회가 할 역할입니다. 그럼 토지 수용재결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신청했으니까 수용재결 평가 의뢰를 해요. 수용재결 평가 의뢰를 하겠죠. 누가요? 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평가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수용재결 평가를 의뢰했으니 다시 평가사가 가서 출동해서 다시 보상평가액을 산정을 하겠죠. 보상평가 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즉, 여기서도 한번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해요. 그럼 보상평가 산정했죠. 그럼 다시 수용위원회한테 보상서를 보내겠죠. 그러면 수용위원회에서 다시 소유자에게 뭐 하겠어요? 통보를 하겠죠. 다시 보상액을 통보를 할 거 아니에요. 통보를 하면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협의를 하는 거예요. 자, 1차 협의보상 때에는 이 금액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 금액이 적다고 하니 또는 이 금액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으니 수용 재결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다른 평가사들한테 평가를 받아 보았습니다. 그 금액이 이만큼입니다. 그러니 협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협의가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종료. 그런데 이때도 협의가 안 됐어요. 야, 아직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법이 생기냐면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협의가 되지 않았어도 여기서 내린 이 보상평가를
법원에다가 공탁을 합니다. 법원에다가 공탁을 해버려요. 그 돈을. 공탁을 하고 강제로 소유권을 뺏어버립니다. 이때 바로. 즉 동의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촉탁 등기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겨져 버려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공익사업법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근데 보상금을 법원에다 갖다가 맡겨 놓을 테니 우리는 사업해야 돼 하고 사업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이때 협의가 안 됐잖아요. 또 이때부터는 이제 보상금에 대한 다툼이거든요. 협의가 안 됐으니까 여기서 수용재결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이의재결이 있어요. 행정심판 성격의 이의재결이 있습니다. 이의재결이. 그럼 이의재결이 들어가면 이제 일단은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중토위가 관여를 하고요. 이의재결 평가가 이제 이의재결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의재결 평가를 또 요청을 하겠죠. 또 보상평가를 신청을 해요. 보상평가를 또 해요. 이제 이의재결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럼 평가사들이 가요. 가서 또 봐요. 또 봐요. 또 보상액을 또 산정을 해요. 즉 몇 번 했어요 지금. 협의 때 한 번 하고 수용재결 때 또 한 번 하고 이의재결 때 또 한 번 했죠. 그럼 보상액 산정했으니까 다시 또 금액을 내가지고 또 토수위에다가 또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이 금액으로 또 협의해 주세요라고 또 하겠죠. 그런데 협의를 이때 했으면 오케이. 협의를 안 했어요. 이제 어디 가냐?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행정소송으로. 아시겠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9페이지에 공익사업이 계획 결정이 되고 토지물건 조서가 작성이 되고 보상계획 공고 열람이 되면 손실보상 협의를 한다. 그래서 협의가 성립되면 끝났고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오른쪽 화살표 사업인정 고시에 의거해서 이거는 이제 거기 앞에까지는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상태의 협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업인정 고시를 받았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인정 후 협의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사업인정 고시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협의 등 절차를 준용해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듣는다는 표현 좀 그렇군요. 손실보상액 금액에 불만이 있어서 이제 수용재결을 집어넣어서 재결을 승복하시면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기면 되지만 그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이제 공탁을 걸어버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공탁을 걸고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의신청 재결이 들어가는 거죠. 이의재결. 그래서 이의재결이 들어가면 또 그 금액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확정이 되는 것이고 보상 절차가 종료가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불복을 하시면 이제 마지막 방법인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손실보상의 절차예요. 여기에 대한 절차를 이제 사업인정 전과 사업인정 후 이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사업인정 후 기준으로 얘기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처음 공부하시니까 뭐 이 절차를 갖다가 정확하게 뭐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공부하실 때는 이건 법규에서도 공부하고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흐름으로 보상 절차가 가는 거구나. 즉 내가 보상 금액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몇 번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최대 협의 때 한 번, 수용 재결 때 한 번, 그리고 내가 이의 신청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이의 재결 때 한 번. 여기까지는 뭐다? 공짜다. 공짜. 공짜로 보상 평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평가. 평가에 대한 수수료는 여러분이 내는 게 아닙니다. 사업 시행자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뭐가 가면 행정소송으로 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누굴 사야 돼요? 변호사를 사야겠죠.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혹시 주위에 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겠죠. 우리 법원에 3심 제도가 있듯이 보상평가도 결국 소유자께서 불만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시면 3번 정도까지는 평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 비용을 들지 않고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자, 넘기시면 이제 바로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이거고 이제 법규에서 공부하실 거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은 이 손실 보상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실무잖아요. 실무.